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입니다.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판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이라는 젊은 보수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맹렬하게 창당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무총리를 지내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비중이 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뛰어든다면 한국 정치판은 이제 양당 구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가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감으로써 검투사 정치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너무 살벌한 정치를 중화시키고 이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제3 완충지대의 존재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민주적 어떤 역동성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작심을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과거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면서 세상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인터뷰에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 민주당 의원 68명이 전과자인데 이 정도면 약 44%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당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 지금은 그게 고장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21대 현 국회의원 전과자 비율은 약 33%입니다. 세 사람 중 한 명 꼴인데, 작년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과 비율이 약 41%, 국민의힘은 약 22%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철옹성처럼 견고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려서 바람구멍이라도 내야 한다. 그런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신당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이 정치의 잘못에 있는데 각자 진영의 생존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지금 이 상태로 두어서는 대한민국이 추락해서 침몰로 갈 수도 있겠다. 침몰로 갈 수도 있겠다. 이 상태를 먹게 하려면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양당의 폭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 안에 지금 금태섭, 이준석 이런 분들이 포함된다고 본다면은 이 세력이 하나가 되든 연계가 되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자. 온건 합리적인 세력이 있어야 양당의 피 터지는 전투적 정치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야권 분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야권의 재건과 확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대표하지 못하는 진짜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와 공정을 중시하는 그런 보수층을 대변하는 혁신정당을 개혁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논리가.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정치 과정에서 모시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야권의 힘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고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고 지금은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진보를 하는 보수를 노아의 방주처럼 건져주는 역할을 한다. 이낙연 전 대표도 위기에 몰린 민주당을 오히려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른바 진보 세력을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니까 서로 각자의 진영 안에서의 이 개혁파가 되겠다. 근데 이게 잘 되면은 좌파는 종북성을 탈피하고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사회주의 정당, 그리고 한국의 보수는 반공보수에서 이제 자유와 공정을 소중하게 하는 여기는 반공 자유민주 보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상황을 두고 국민들이 어떤 주문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아달라는 단순한 것이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죄의식이 묻어져서 웬만한 죄는 지어도 뭉개고 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질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성을 공격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의 비민주성을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정치의 어떤 몸부림을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몸부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의석을 배분해 줄 거냐 하는 게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정치 구조가 바뀌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정치의 생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울산 남구 상공회에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영 전 울산시 의원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해가지고 계속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가면 진념보다는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정치인 중 90% 이상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질리지 않느냐. 예전에 비하면 제가 힘이 많이 빠졌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아는 감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지와 상당히 비슷한 논지로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현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전 대표가 각기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을 비판하고 있는 셈인데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런데 이 당원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원 가입 운동을 벌여가지고 각 당이 500만 명 정도 이상의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천권이란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권파라면은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친일 세력이 될 것이고 저기 민주당에는 이재명파가 되겠는데 이 당권파가 자신들의 영향력 보존을 위해서 당의 대중화를 막아오다가 보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과자 정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관료화된 보수의 혁신을, 이낙연 전 대표는 범죄도시화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좌우 대결이 완화되고 합리성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정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 다 각 진영 안에서 혁신 경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협력도 하지만은 누가 제대로 혁신을 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냐, 운동권 심판이냐, 아니면 금투사 정치 심판이냐. 4월 총선의 3대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을 하고 윤석열 한동훈은 운동권 심판을 주장하고 이낙연, 이준석은 금투사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3당 구도 내지 4당 구도로 가면은 여소야대 정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면은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에서 89년 2년 동안 노태우 정부 밑에서 여소야대가 있었는데 그때 꽤 정치가 살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이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네 사람인데 지금의 이런 정치판과는 상당히 달랐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근사한 추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